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여성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요. 탈모 영양제라고 해서 꼭 복잡한 성분이 잔뜩 들어간 고가의 제품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바로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는 어떤 탈모 영양제를 먹을까?입니다. 요즘 워낙 탈모 영양제가 많다 보니까 뭘 먹어야 하나요? 광고 말고 실제로 효과 있는 게 있긴 한가요? 이런 질문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저도 직접 챙겨 먹고 있고 논문과 데이터로 근거가 있는 탈모 영양제 3가지를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광고 없이 의사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이제는 탈모 영양제에서 빠지면 이상할 정도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자리 잡은 성분이에요. 비타민 B7 또는 비타민 H라고도 불리는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모발뿐 아니라 피부, 손톱, 점막 건강까지 폭넓게 관여하는 생체 대사 필수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비오틴이 탈모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케라틴이 바로 머리카락의 주 성분이에요. 머리카락뿐 아니라 손톱, 피부의 바깥층도 전부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죠. 즉 비오틴은 모발의 구조적 재료가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원자재 조달 담당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오틴이 부족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쉽게 끊어지고 윤기가 사라지고 심하면 탈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갈라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자주 나는 경우에도 비오틴 결핍이 의심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비오틴은 꾸준히 매일 복용하고 있고요. 환자분들께도 탈모 처리기거나 머리카락에 탄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가장 먼저 추천하는 영양소입니다. 복용 용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5,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권장드리고요. 시작에는 1000부터 10,000 마이크로그램 제품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단 5,000 정도부터 시작해서 1, 2개월 정도 변화 여부를 관찰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오틴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잉 복용 시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긴 하지만 장기간 고용량 복용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섭취 후 효과가 너무 없다면 피부 상태, 다른 영양소와의 밸런스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비오틴은 일부 혈액 검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 검사나 심장질환 관련 바이오마커 검사 결과에 간섭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사 2, 3일 전부터 비오틴 복용을 중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예요. 비오틴은 단독으로 드셔도 되지만 비타민 B군 복합제에 포함된 형태로 함께 드시는 것도 상호 흡수율과 효능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로가 심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식사가 불규칙한 분들에겐 이렇게 복합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오틴은 모발을 만들어낼 재료를 제공하는 기본 성분입니다. 탈모가 있든 없든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비오틴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연인데요. 아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에요. 단백질 합성, 세포 분열, 면역 조절, 상처 회복, 항산화 적용까지 정말 다양한 대사 과정에 관여하고요. 그만큼 전신 건강뿐 아니라 피부와 모발에도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탈모와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꽤 큽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피지 분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두피가 과도하게 기름지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해지는 불균형 상태가 생깁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고 그 염증이 모낭을 자극하면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게 되는 거죠. 또한 모발을 구성하는 세포들, 특히 모모세포들은 빠른 속도로 분열하고 성장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아연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모발 굵기나 밀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남성형 탈모 환자들 중에 과음, 흡연, 야근이 잦은 직장인들을 보면 식습관도 엉망이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복잡한 치료보다 아연 보충만으로도 탈모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지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돼요. 또 하나, 아연은 면역 시스템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두피염을 자주 겪는 분들, 특히 지루성 두피염,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성 두피가 있는 경우 염증 완화에도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복용 용량은 하루 10에서 30mg 정도가 적당하고요. 가끔 50mg 이상 복용량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에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구리라는 또 다른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구리 결핍이 생기면 빈혈, 신경계 이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에는 구리 수치도 함께 체크하거나 아연과 구리가 같이 들어있는 밸런스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복용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장 자극이나 메스꺼움 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후, 특히 단백질과 함께 흡수하면 흡수율도 높고 부담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연은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피부 트러블, 손톱 건강,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독 섭취 또는 복합 비타민 형태로도 활용도가 높아요. 아연은 모발 성장 환경을 지탱해주는 두피 기반 강화제 같은 역할을 해요. 두피 염증이 반복되거나 피지가 많고 두피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분들 또는 스트레스 탈모를 겪고 계신다면 아연은 꼭 한번 복용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특히 여성 탈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생리, 임신, 출산, 수유,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여성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철분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분 결핍 증상은 빈혈, 어지럼증, 피로감이지만 머리카락도 철분 부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모발은 피부나 장기보다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조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몸에 산소나 영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먼저 공급을 줄이는 대상이 바로 모낭입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모낭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 결과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고 성장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미녹시딜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효과가 더디다. 머리에 뭔가 바르고 있지만 여전히 숱이 줄어드는 느낌이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철분 부족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미녹시딜은 혈류를 자극해서 모낭 활동을 유도하는 약인데 애초에 철분이 부족해서 산소 운반이 안 된 상태라면 미녹시딜의 작용 자체가 방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철분 보충은 꼭 알약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철분 스틱제나 액상형 제품도 나와 있어서 위장 부담이 적고 흡수율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철분제는 특성상 복용 시 속이 메스껍거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후에 그리고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분제를 드신 분들께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주의하셔야 할 건 우유, 커피, 홍차, 녹차 등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철분제 복용 전후 1시간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른 미네랄이나 영양제와 함께 드실 땐 간혹 흡수 간섭이 일어날 수 있으니 타이밍을 조금 나눠서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철분은 모발 성장에 있어 상소 공급의 핵심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 탈모가 고민이시라면 비오틴과 미녹시딜보다 먼저 체크해야 할 게 바로 철분 수치예요. 증상은 없더라도 숨어있는 철분 결핍은 의외로 많기 때문에 탈모 초기일수록 철분을 적극적으로 보충하는 것, 이게 탈모 예방과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자면 탈모 영양제라고 해서 꼭 복잡한 성분이 잔뜩 들어간 고가의 제품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선택에 어려우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중요한 건 몇 가지 핵심 성분을 얼마나 꾸준히 정확하게 복용하느냐예요. 비오틴, 아연, 철분 이 세 가지는 탈모 치료와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탄탄한 영양소입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도 이 세 가지부터 먼저 제대로 복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탈모약과 병행해서 이 세 가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철분 수치가 낮게 나온 여성분들, 두피염이 반복되는 분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분들, 이 세 그룹에게는 정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조합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정답인 영양제는 없습니다. 모발 상태는 개개인의 체질, 생활습관, 영양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현재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확인한 다음 필요한 성분을 집중적으로 보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입니다. 약물 치료나 두피 상태 개선과 함께 복합적으로 접근하셔야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아래 댓글로 궁금하신 성분, 복용법 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제품에 관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건강한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조금씩 꾸준하게 관리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을 씻는 남자 닥터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